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이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. 녹취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죠. 물론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녹취인데요. 한번 들어보시고 송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내가 그 얘기도 했어.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. 그렇게 얘기는 했어, 내가. 누구한테? 연길이 형한테.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. 내가 그때 잘했네,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.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.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.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. 야,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. 그래. 송영길 의원이? 잘했네. 지금 녹취에서도 영길이 형 뭐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. 27분간 파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책임은 언급하면서도 돈봉투가 오고 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 우리 법조인이신 이승훈 변호사는 이 송영길 대표의 저 모르쇠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탈당을 했죠. 예? 이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진상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귀국하지는 공부를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빨리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당장 오고 있는 거니까요. 예?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녹취록이 나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저런 잘못된 짓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송 전 대표가 과거 전당대회 시절에는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우리가 2년 전에 대화 내용을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그런 녹음 내용들을 하나씩 틀어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또 부인할 부분이 있다면 부인을 하는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만약에 검찰에서 어느 정도 진상을 규명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지도부에서도 단호한 대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당 내부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조치를 굉장히 엄하게 취할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송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관련해서요. 정치권에서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0점짜리 회견이었습니다.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지난 주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발표는 반성과 책임 빵점이었습니다.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을 운운하는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국민의힘, 정의당에서 이렇게 쓴소리가 나온 데 이어 당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송 전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분을 통해서요. 한번 이어서 들어보실까요?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.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. 그런데 모른다고 할 일은 아니죠. 녹음 파일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상당히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것 또는 직접 돈봉투 뿌렸나? 이런 의심을 강하게 드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든 반론을 제기하든 뭐 했어야 되지 않았나.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한다고 밝혔는데 그 입장을 밝히는 것도 매우 늦었죠.
네,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가면서 27분간 기자회견을 했으나 닭 안팎의 평가는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고 전주의 대변인은 국민을 바보로 하십니까? 라고 얘기까지 했고요.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27분간의 파리 기자회견 글쎄요, 한 줄 평이라고 할까요? 어떻게 이 핵심을 좀 보자면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. 그러면서 나중에는 복당을 하겠다. 복당. 이런 것은 뭐 언론 사설에도 표현이 되어 있던데 좀 파렴치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 사설에서 나왔더라고요.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. 네. 게다가 어떤 그 책임이라는 것에서 본인은 끝까지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또 본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달라. 이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. 내가 다 하니까 나를 불러서 나만 조사해라.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검찰은 나를 불러서 조사해라.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.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. 예. 결국에는 무리하게 그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좀 모순된 본인 스스로도 좀 모순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아하. 그러면서 저는 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당대표도 좀 예.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요. 어떤 면에서요?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향해서 소설이다, 또 신작 소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. 그 같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 본인에 대한 수사는 소설이고 송영길 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이다.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. 예. 그런다고 해서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수사에 대해서 또 자신을 먼저 불러서 그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이 굉장히 그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예. 우리가 은행을 가도 번호표를 타고 기다려야 됩니다. 검찰도요 예. 수사하는데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. 본인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불러서 수사를 해달라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리고 남에 대한 책임은 네. 본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 모든 것을 다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